합니다. 자, 페이지. 자, 먼저 우리가 일단 확인하고. 자, 그럼 처음 나온 거. 자, 물질 특성 나오고. 넘어가서 페이지. 자, 8페이지. 8페이지 봐요. 처음에 약간 쓸 거 없고. A 파트는 우리가 같이 좀 보죠. 같이 봅니다. 자, A 파트가 뭐냐? 물질 어떤 특성인데. 자, 특성이 뭐게? 특성. 물질이 갖고 있는 그렇죠. 성질. 어떤 그 특별한 성질, 특성. 그 특성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야. 그 특성 종류가 뭐냐면 뭐죠? 색깔, 맛, 냄새, 밀도, 용해 내용 등등 다 배운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배울 내용이야. 물론 색깔, 맛, 냄새는 우리 안 배우고 하지만 상식이고 나머지 밀도부터 배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성을 이것을 왜 배우는 거냐면 뒤에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혼합물 섞인 거. 어떤 물질이 섞이면 그래서 분리하려고 그래. 근데 분리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분리하는 거냐면 물질 고유의 특성으로 분리한다고. 우리 특성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질 특성이 오는 그 물질의 양이 변해도 안 변한다. 그 말 뭐냐면 자, 이게 상식. 자, 상식이 없으면 어렵다. 자, 엄청 어려운 상식. 물 끓는 온도 몇 도기? 끓어도 물 끓는 온도 몇 도일까요? 0도. 물 끓어? 응. 긴장하지 말고 끓는 거 라면 물 끓인다고 네. 몇 도에서 끓일까? 100도. 100도 뭐야? 그죠? 라면 1인분 몇 도에서 물 끓인다고? 100도. 2인분 물 2배다 그죠? 몇 도에서 끓게? 라면 4인분 물 3배 많아. 몇 도? 그러니까 뭐야? 물질 고유의 특성은 양이 변할 때 안 변한다. 양이 변해도 안 변하는 거 그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이야. 쉬워 어려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자. 분명 별거 없어 그냥. 네. 또 중학교 때 배운 거 해봤자 중학생이야 중학생.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1년 지나고 이제 난 중학생이다 할 때 그때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단어가 나오면 처음 나온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말뜻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을 잘 기억 좀 하면 돼. 우리가 그 특성이 무엇인지만 좀 잘 알면 돼요. 특별한 성질이다. 그렇죠? 그리고 양에 따라서 얘는 안 변한다. 오케이? 참고로 또 문제. 자, 물이 어느 온도 몇 도일까요? 0도. 우리가 물만 알면 돼. 물 끓는 것은 100도, 어느 것은 0도. 다른 물질은 굳이 몰라도 돼. 그죠? 물은 좀 잘 나오고 또 좋은 거니까. 소정을 거다 보니까 물만 잘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구나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밀도를 할 건데 한 가지만 더. 자, 물질의 특성의 경우는 질량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질량이 뭐라고? 고유한 양. 자, 문제. 자, 1kg이 누구일까요? 없지, 애매하지. 그래서 질량은 어떤 물질 고유의 특성이 아니야. 또 부피도 어떤 특성이 아니고, 또 어떤 그 물체에 관한 어떤 온도, 그냥 일반 온도, 그것도 이제 특성 아니다. 하지만 뭐 끓는 점, 원점, 그것은 어떤 특별한 온도이다 보니까 얘는 물질 고유의 특성 다 들어가고, 하지만 그냥 뭐 질량은 또는 그냥 뭐 부피 또는 그냥 온도는 전부 다 특성 아니다는 거 알면 돼. 질문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 밀도부터 우리가 필기 해가면서 같이 한다. 화면 좀 내리고 찍 좋아요. 자, 밀도부터 같이 필기를 해가면서 좀 같이 봅니다. 안 보이면 잘 얘기하고. 밀도인데 밀도의 말뜻이 뭐냐면 얘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국어적으로 하면은 어떤 물질이 그 가볍고 무겁고 하는 정도야. 가볍고 무거운 정도. 이것이 뭐라고? 밀도라는 거. 그죠? 좀 수가 많다. 수가 많아요. 잠깐만 그 위에다가 제일 위에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요? 위에. 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다 쭉 잘 쓰는데. 샤프? 잠깐만. 샤프요? 여기 말고 여기다 쓰고 하는 해주면 돼요. 볼펜으로 쓰게 되면은 실수하면 이제 못 지운다니요 볼펜은. 네. 화이트로 뭐 칠하다 보면 약간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샤프로 샤프요. 좀 연필하면
자, 문제. 그럼 밀도가 클 때, 또 밀도가 작을 때 있을 거지? 그러면 밀도가 작으면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어떤 걸까? 밀도가 작으면 어떨까? 느낌이 어때? 가볍지. 가벼운 거. 밀도가 크면 무거운 거. 오케이? 그런가? 가벼운 것은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은 것이 가벼운 거. 밀도가 큰 것은 무거운 거. 됐나요? 됐죠? 이런 느낌 좀 잘 살리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이게. 되십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어떤 뭐 이제 그 느낌 또는 어떤 감 또는 어떤 눈치 그것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더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아우 막 그래요 이게 좋아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밀도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하면은 밀도 구하는 식은 얘는 부피 분의 질량이야. 되십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 그러면 이제 질량은 어떤 말 뜻이라고? 고유한 양. 고유량. 그럴 때 질량의 단위 무엇이 있을까요? 킬로그램. 좋아요. 킬로그램 또는 그램이고 다음에 자 부피는 뭘까? 부피 말뜻 이 뭐냐면 어떤 물질을 차지하는 어떤 공간이야. 공간에 그 문제 부피 단위 어떤 거 있을까요? 혹시 알고 있나? 부피 단위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학 시간에 그 면적을 배우고 또 부피를 배울 때 보면 면적은 어떤 거리의 제곱이고 부피는 거리 세제곱인 거. 예를 들면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것들 있나? 또는 뭐 세제곱 미터도 있고 많아요. 뭐 세제곱 밀리미터도 있고 거리 세제곱 전부 다 이제 부피야. 다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리터도 있고 또 이것이 1000분의 1 되는 것이 뭐냐면 밀리리터. 자 문제 우유 보면은 1000ml가 몇 리터게? 혹시 아나? 우유 1000ml 1000ml 몇 리터게? 혹시 아나 이거? 1리터야 1리터. 밀리가 붙으면 항상 이제 1000배 차이 나는 건다. 우리가 그 거리를 보면은 1m는 몇 밀리리터게? 1000배 1000ml 이거라고 이 관계. 우리가 그 단위는 딱히 안 배워지만 약간 상식으로 알면 돼. 자 문제 1m는 몇 센티미터? 1cm요? 1m는 몇 센티미터? 100. 문제 100cm. 또 1cm는 얘는 몇 밀리미터? 1cm는 몇 밀리미터? 100. 지금 자 있나? 자 있나? 아니요. 아. 10mm. 10이야 10. 그러니까 같이 1m가 1m일 것이고 100cm고 자, 그 1cm당 전부 다 10mm. 그러니까 얘는 1000ml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감도 있으면 좋아요. 감. 우리가 그 과학을 할 때 보면은 우리 딱 배운 내용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좀 더 우리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보면 딱히 안 알려주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잘 나온 거다 보니까 약간 좀 관심 있게 좀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다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cc 또 있는 cc. 그러니까 얘도 부피. 그다. 우리 보면 봐 이거 봐. 기본 약간 상식인데 1 세제곱 센티미터 라고 하면은 얘는 곧 1 밀리리터 같은 거라고 봐요. 또 뭐냐면 1 cc 같은 거로 다 본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참고로. 해서 보면은 그러면 자 밀도의 단위 뭘까요? 라고 할 때 잘 보면은 부피의 단위분의 질량 단위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딱히 뭐 정해진 건 없어 그냥. 자 밀도 단위로 쓸 때 우리가 부피는 이것 중에 하나. 근데 또 이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보자 예를 들면 얘랑 얘랑 두 가지로 하면은 그러면 분자의 단위는 그램 되고 분모 단위는 밀리리터 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분자가 그램이고 분모가 밀리리터 되는 건데 가운데에는 이 짝대기 가운데 이것을 기울여 됐나? 되십니까? 기우니까 얘는 이쪽은 그램이고 여기는 밀리리터 된다. 이거 귀시성. 그래서 밀리리터가 되는 모습이야. 됐나요? 그죠? 그럴 때 이것이 분자 분모야. 그래서 보면 자 분자 이쪽이 그 질량 단위 확인하고
이게 뭐야? 부피는 단위 이제 확인하고 했을 때 둘 다 맞으면 그때 오케이 되는 거. 어느 거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얘는 이제 밀도 단위가 안 쓴, 밀도 단위를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밀도 단위 딱히 뭐 정의가 없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껏 봐야 돼. 뭐 책 보면 나와, 문제 풀면 나온다고. 다음 중 밀도 단위를 쓸 수가 있는가 없는가 다 물어봐. 문제. 자, 그러면 자 보자. 뉴턴 퍼 제곱미터. 얘는 밀도 단위로 쓸 수가 있는가 없는가? 왜? 질량이 킬로미터 그램이라서 그죠? 또 부피는 세제곱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참고로 얘는 참고로 우리 나중에 배우는데 얘는 압력 단위야. 압력의 단위다. 나중에도 배워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밀도 단위가 무엇인지 파악을 좀 하면 돼. 질문. 어려우신 것 같아. 의심과 이거야 할 때 이거야. 그리고 사실 이제 추가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래프인데. 밀도식 이거인데요. 좀 간단히 문제 한 문제 풀고 풀만한 문제가 아직 없네요. 풀만한 문제가 아직 없어요. 어떡하지? 잠깐만 뒤에 있지 않을까? 풀만한 문제가 아직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밀도의 측정을 우리가 할 때 그래서 밀도 측정하는 방법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면은 뻔하지만 부피랑 그리고 질량이랑 전부 다 우리 잘 측정하면 돼요. 이 내용을 설명을 다 해주면 저 내용 많아요. 이게. 그래도 하자. 뭐 지금 이제 그 중2니까 먼저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질량 측정이에요. 뭘로 꼽죠? 자, 합니다. 첫 번째 질량 측정.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는 우리가 저울로 이제 측정한다. 근데 이때 쓰이는 저울이 뭐냐면 그냥 일반 저울 말고 그 접시가 위에는 이런 저울이야. 이름 뭐게? 086 이거 이것이 이름. 접시 위에 있다. 밑. 맞아. 그래 맞아. 근데 접시 위에 있으니까 위접시 저울이야. 접시 저울이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양팔 저울. 양팔 쓸데가 없네요. 자리가 약간 애매하다. 여기다. 양팔 저울도 있고 전부 다 이제 접시 총 두 개. 무슨이야? 또 현대의 경우는 그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자저울도 쓸 수 있어요. 전자저울도 쓸 수 있다. 정육점에서 쓰는 저울, 그죠? 접시 하나짜리 어떤 디지털로 쓰는 거? 그것은 이제 그 질량 측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접시 왜 두 개짜리 왜 쓰는 거냐면 접시 두 개에서 하나는 물체를 올리고 이쪽은 우리가 그 분동을 올려. 분동 혹시 뭐냐? 분동. 그 추 알아 모르나? 추 무게 문제 그 질량 추정입니다. 책에 보면 허브집 아마 없을 거예요. 허브집 있으면 좋은데 허브집이 딱히 없어요. 아니면 이제 인터넷이 보여줄게. 지금 한번 보여줘야지 좀 느낌 좀 있고 하는 거고. 근데 안 보여주면 또 뭔지 잘 애매하니까. 지금 먼저 보여주겠죠. 분동. 오케이. 훅. 그래서 우리가 켜져라. 좋아요. 보이나 이거? 광고 들어가. 광고 X. 분동 이럴 때. 비싸다. 이거 아닌데? 이거 뭐야? 싫어. X인데? 뭐지? 싫다. 다시 와. 분동 이거. 뭐야? 뭐 이상한 거 나온다. 분동. 여기다. 이거 분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편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추라고 부르는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추인데 분동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원통 모습 이것도 있지만 내보는 어떤 분동이라는 거 100g, 50g 다 있죠? 다 있고 뭐야 500mg? 자 문제
자, 얘는 몇 g이냐? 보이나? 글씨 보이나? 보여요. 안 보인다. 크게, 좀 더 크게. 안 보이잖아. 어떻게 올라가. 보이죠? 네. 자, 얘는 몇 g이냐? 자, 500mg. 다시 문제. 자, 1리터는 몇 밀리리터? 1000ml. 근데 이거 다 같은 패턴이야? 그럼 전문적인 500ml야. 몇 리터게? 0.5. 0.5. 똑같아요. 자, 500mg입니다. 몇 g이게? 0.5. 0.5고요. 우리가 지금 그 과학에서 필요한 수학적인 해봤자 중요 정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 500mg 바꿔야 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어떤 물체의 질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애들 보면은 단위를 안 봐요. 단위 안 봐서 그냥 무조건 다 한다고. 틀려야 돼. 우리가 그 수학과 과학에서 차이라고 하면은 수학은 단위가 딱히 뭐 안 따져요. 수학은 어떤 숫자만 치고 다 본다고. 근데 과학은 숫자랑 단위랑 같이 봐야 돼. 또 단위 잘 보고. 그래서 단위가 다르면 서로 간에 막 더하면 안 되는 거야. 됐나? 좀 잘 보고. 아무튼 무조건 원통 모습만 정답 분동이 아니고 어떤 판 모습도 다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동에 때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동을 옮길 때는 집게로 집어서요. 집게. 그래서 원래 분동을 보면 기본적으로 집게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집게 그림 없네요. 집게야 없다. 그래서 집게 그림 없지만 집게로 옮기는 것도 같이 봐야 돼요. 분동아 이미지. 분동아 그냥 집게 보죠?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 보여요. 보여? 집게를 잡아서 전부 다 옮겨가는 거야. 잘 봐도 이제 원통인데 이게 그 머리가 있어. 머리 목 몸통이라고. 목에서 팍 붙였어. 그것이 해야 돼요. 막 집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간혹가다 학교에서 이제 이거 실험할 수도 있어. 이게 어려워서 아니고 하니까 애들 보면은 막 집어서 던지고 한다고. 남학생들 막 있으면. 중1 때 실험해본 적 없지? 있는데 어떤 거 실험해본 거? 용수철? 여기서 저울 해서 무게 여기서 자꾸 빼고 그래. 있지? 그래서 그 스프링 늘어나고 그래요 그냥. 얘가 지금 남중 나왔거든. 그때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전에 내가 학생일 때 보면 주 6일 그때 출근하는 거.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상시까지 하고 나가거든. 그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중1 때 그때 토요일에 그때 과학 시간인데 보면 해부하는 거. 어떤 건 해부하면 그냥 조그만 근무거 2만 원 사원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거 한 마리씩 준비하다 한 마리씩 남중이야. 1학년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그 원래 그 해부할 때 보면 메스 수술용 그 칼? 메스 칼인데 그때 당시 보면 그냥 일반 칼로 커터 칼로 하는데 애들 뭐 해부하라고 하는데 난도질. 또 괜히 보면 애들 뭐 금붕어 조그만 거 눈깔 보고 던지고 그래 막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남중 특히 중1 애들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래요 그냥. 아무튼 그래요. 맞다. 또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아마 중3 때 되면 아마 우리 인체 눈 시각 그러면서 학교에서 보면 이제 재수가 좋으면 소눈 다 팔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해당 이런 데 눈만 팔아서 그것을 사와서 이제 해부한 돈 있어. 해부. 이것도 이제 수술용은 전부 다 사와서 전부 다 해부하고 하는 건데 그때 해부도 잘해야 돼. 애들 보면 난도질 하고 막 한다고. 그래요? 되게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애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분동 무엇인지 한번 감 잡아내고 이것을 왜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을 수업 시간에 쓸 일이 없어요. 이게. 한번 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질량 측정할 때 보면은 접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오른손 잡이일 때 오른손 잡이의 경우는 얘는 접시 두 개에서 왼쪽에다가 얘는 우리가 물체를 올리고
그리고 오른쪽 이쪽은 우리가 제 분동을 올려서 이제 균형 맞추면 돼. 서 해주면 돼요. 그럴 때 그 분동에 전체 올라가고 분동의 질량의 합이 곧 이 물체의 질량이 되는 거. 이거 근데 만일 이 물체가 만약 그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가루야 가루면은 반대로 가루가 되면 이제 우리가 먼저 원하는 이제 그 질량만큼 분동을 왼쪽에 먼저 올려. 왼쪽에 먼저 분동을 올리고 그리고 자 오른쪽에는 우리가 가루를 다 좀 더 올리면 돼. 가루. 이제 참고로 보면은 그 가루이다 보니까 가루 옮길 때 손 잡아서 올리고 그거 아니고 우리가 그 약수저로 퍼서 올린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을 옮길 때 보면은 막 손 잡아서 이것보다는 어떤 도구 통해서 전부 다 옮기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제 약수저로 퍼서 옮기고 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원하는 이제 질량만큼 잘 맞추면 돼요. 그리고 가루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아래다 이제 그냥 종이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약포지를 대가지고 한다는 거 됐죠? 약포지 뭔지 모르시죠? 네. 모를걸? 요즘 보면 그 이제 약국에서 이제 약을 이제 지어줄 때 요즘 그냥 비닐 포장인데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약을 이제 몇 끼마다 먹을 양을 제가 종이로 포장을 다 준다고 약사들이 접어서 해줘야게. 그럼 딱 열면 속에 가루 또는 알약 있고 하는 거. 딱 열었을 때 보면 그 가루 넣으면 하는 거. 요즘에 보면 그 캡슐로 해서 다 먹고 아마 하잖아. 네. 전에 캡슐 없어 그냥 가루 막 입 털고 막 물 먹고 그 어릴 때 그 먹을 때 얼마나 막 그랬는데 이게. 또 보면 약가루가 보면 입에 붙는다고 막 덩어리 붙어. 패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자, 오른손 잡이가 이거고 왼손 잡이 경우 반대로 해주면 돼. 반대로 해주면 끝나요. 이거 가지고 질량 측정하는 방법이다. 봐야 돼요. 다음에 끝나네. 추가로 쓰면 왼손 잡이는 반대로 해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질량 측정하고 다음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부피 측정이야. 합니다. 부피 측정. 시원이고 좀 더 부피 측정이고 얘 경우 먼저 그 고체의 경우 고체의 부피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면은 먼저 고체가 만약에 어떤 모습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직류면체의 경우는 고체 이때 우리가 자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재면 돼. 우리가 직류면체 모습을 직류면체가 있으면 좀 가로 세로 높이 재서 우리 전부 다 잘 굽혀주면 돼. 그럼 끝나고 일단 그 우리가 보면은 그 모든 고치가 항상 이루어서 안 나온다고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일정하지 않은 거 일정한 모습이 아니야. 있나? 우리가 쓰는 것이 있는데 그때 뭐냐면 우리가 눈금 실린더 씁니다. 눈금 실린더랑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우리 액체 근데 사용하는데 자, 눈금 실린더의 경우는 뭔지 알죠? 눈금 실린더 눈금이고 먼저 액체 먼저 집어넣어. 그 다음에 여기다 이 물체를 집어넣어. 집어넣었는데 물체 들어가면 액체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야. 또 우리가 올라가는 정도 통해서 우리가 이 고체의 부피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 근데 고체가 잠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안 되죠. 잠겨야 돼. 그래서 총 두 가지. 총 두 가지는 뭐냐면 그 액체에 뜨는 경우, 액체 뜨는 경우 뜨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용한 거냐면 가는 철사로 이제 찔러 넣어서 전부 다 잠기게 한다고. 그때 이 가는 철사의 어떤 부피는 전부 다 무시합니다. 굵은 쓰면 되는데 철근 쓰면 되는데 철근 안 됩니다. 철근 가는 거 있죠? 잘 찔러 넣으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액체 가라앉는 경우 액체 가라앉는다. 잠겨 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빼야 돼. 빼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가는 실로 묶어서 한다.
가는 실을 묶어서 한다고. 묶어서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야. 되십니까? 물론 그때 실의 부피 전부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 굵은 거 쓰면 굵은 거 말고 가는 거 쓴다. 가는 거. 우리가 뭐 전사 쓰면 되는데, 알겠죠? 가는 거 씁니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고체에다 부피 전부 다 측정하면 되고, 그럼 액체의 경우는 얘는 다 똑같지? 그 눈금 실린더 가죠? 눈금 실린더 쓰면 돼요. 되십니까? 부어서 우리가 그 양이 얼마큼인지 우리가 잘 보면 돼. 질문. 추가 어려워 어때? 아직까지는 쉬운 것 같아. 이것이 이 정도 내용은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냐면 약간 실험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나머지가 어렵지 않아 그냥. 이것을 지금 좀 더 이해하기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실험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수행 점수도 좀 더 파악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실험할 때 잘못 실험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알려주고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학습할 일은 없다고 우리 학원에서. 그러니까 많이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하고 나중에 학교에서 뭐 실험하거나 하면 그때 잘 기억해서 잘 쓰면 됩니다. 다음에 기체의 부피인데 기체의 경우는 그 부피가 잘 변한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그 온도랑 그리고 이제 압력을 써줘요. 압력을 써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어떤 통에다 담아서 전부 다 자는데 그 부피가 얼마인지 우리가 전부 다 알려주면 돼. 나머지는 온도 압력은 딱히 뭐 필요 없고 기체의 경우 우리가 온도랑 압력을 써가서 우리가 부피가 얼마큼인지 쓰면 돼요. 질문. 아직은 뭐 아직까지 이 다음에가 문제인데 쉬었다가 지금 마치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30분. 그래서 이제 숨 쉬는 시간.